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최근에 고가주들이 조정이 크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하고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2020년 기준으로 한 4만 원대 머물러 있던 주식이 2차전지 그 붐에 이르러 가지고 주가가 50만 원대까지 급등한 다음에 한 차례 조정을 거쳐서 최근에 45만 원대의 지금 횡보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물론 이제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테슬라의 그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일었고요. 또 무상증자도 6월 28일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일주당 세주의 무상증자를 하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권리부에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런 측면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를 앞두고 요 고가주들 최근에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얘기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 2차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거의 1년 반 이상 동안 주가가 하향 곡선을 기루면서 6만 6천 원대까지 하락이 됐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삼성전자란 초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불만일지는 모르지만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또 특히 미국 시장의 하락하고 비교해 볼 때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오히려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2차전지의 핵심으로 불렸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50%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주봉으로 볼 때 지난 2021년 7월 작년 7월에 46만 원을 고점으로 기록한 다음에 지금 27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분을 해가지고요. 이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액면을 5분의 1로 낮춰 놓으면서 주가가 17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것이 지금 50%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실적 그 부진의 여파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또 P2E 게임의 대표인 위메이드, 컴투스, 뭐 효성 첨단 소재 일일이 다 종목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주들이 지금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LG 생활건강도 170만 원대 있던 것이 69만 원대를 깨고 70만 원도 깨고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다가 물론 소비재들 중국 시장이 닫히는 그런 영향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고
수익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2차 전지의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 무상증자 300%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의외로 다른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 화학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런대로 좀 유지되고 있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그 현재 가격하고 절대적인 퍼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에 이르는데, 이 회사가 이루어내고 있는 퍼포먼스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정 주가인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거는 에코프로비엠의 월봉으로 본 주가의 변동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2019년도 이때만 해도 4만원대에 머물러 있던 이런 주가가 10만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 20만원대까지 도달을 하고, 불과 채 1년 만에 이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배 가까운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이 10배가 가까이 오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향후 앞으로 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전기차가 보급될 경우에 전기차 양극재의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도 그만큼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가의 어떤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때 너무 과도하게 그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2017년서부터 2018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그 매출액에서 보여진 비중이 적어도 주가 상승만큼은 아니더라도 놀랄만한 그 매출액의 변화라든가 수익성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그 매출액의 증가의 비율을 보면은요, 2019년도, 2018년도 요때만 해도 5천억, 6천억대에 머물러 있던 매출액이 2020년도에 8,500억으로 증가한 것 뿐이거든요. 매출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020년도에 이미 바닥권에서 4, 5만원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죠. 20만원대까지 올라왔었으니까요. 그래 놓고 또 2021년에 8천억대 있던 매출액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조 4천억대에 2배도 채 안 되는 그런 매출액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전기차의 급격한 보급으로 따지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주가는 이미 바닥권에서 5배, 10배 이상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반면에 매출액의 증가는 그만큼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더군다나 영업이익에서 측면에서 증가되는 것을 보면은 주가가 2019년도 약 37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2020년도에 50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2021년도에 약 1100억 정도의 증가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생산 설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설비를 100% 풀로 가동할 그 여력이 100% 풀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이상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한계가 있다. 이게 결국은 또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에코프로비엠의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결국은 그 실적이 시가총액 10조 원을 상회하는 이런 기업에 걸맞지 않게 순이익 규모가 약 1,000억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배당도 결국 920원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920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주당 5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시중은행의 금리에도 훨씬 못 미치는 0.2% 수준에 불과했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기차의 2차전지 양극재의 그 시장,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나 매출액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실적도 잠정 실적 공시한 거에 보면 순이익이 약 300억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크게 신장될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가 상승폭에 비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과거 주가가 올라가고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다소 수익성에 있어서 좀 그 발전이 더디다는 이런 측면들을 한번 유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무상증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준일이 6월 28일이니까요. 6월 27일 월요일 날 권리락을 하게 돼요. 요때 사면은 이제 28일까지 결제가 안 되니까 증자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인 거를 감안하면 권리부 최종일이 늦어도 6월 24일까지는 사셔야 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그 주식, 이건 이제 300% 무상증자는 7월 15일 날 상장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7월 15일 전후로는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그 유통 물량이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2290만 주인데요. 이거에 3배의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약 9200만 주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무상증자로 순수하게 나오는 주식수만 약 한 6,900만 주에 근접을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주가는 이제 권리락을 하게 되면 45만 원대에 있는 것이 증자 비율에서 플러스 1을 더해서 4로 나누게 되면 11만 2,500원대의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우리가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권리락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가가 기존의 가격보다는 훨씬 싼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되니까 권리락을 한 다음엔 일정 부분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대부분들이 보면 그때 주가를 정리해 놓고 다시 유상증자가 그 물량이 상장될 때쯤에는 주가가 다시 이 권리락을 하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그 측면에만 좀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물론 다른 2차전지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의 상승률보다 지나치게 실적의 상승률이 뒤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무상증자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 이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